8차 변론기일 마친 오늘 그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예.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너무 바쁘셔서 아마 예. 우원식 국회의장 모시고 중국도 갔다 오셔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셨죠? 한 방에 있었습니다. 예. 뭐 담화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셨고. 네네. 예. 그랬고요. 원래 그게 15분짜리였어요.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 하면서 여러 정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한 43분 거의 45분 갔거든요. 그리고 서로 할 말을 다 했고. 예. 제가 느꼈던 건 이제 딱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전에 실은 시 주석이 할 때 자기가 가운데 앉고 예. 양쪽에 이 사람을 배치해서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딱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자 배치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번에는 딱 두 사람이 같이 대등한 자리에 이제 앉으셨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냥 총평으로 얘기를 하면 4박 5일 동안 보고 느낀 것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제가 한 10년쯤 전에 중국에를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가서 느꼈던 거는 이 넓은 시장과 가능성을 몇 사람의 이상한 음모론 때문에 버리고 이 가능성을 차단을 했다?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짓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있는 동포들, 학생들, 기자들, 그다음에 상사나 그 중국에 우리 법인이 있는 그 경제인들 모두가 관계 개선해야 된다. 힘들어 죽겠다 정말. 상하이 교민이 거의 뭐 한 8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그 제일 많았을 때 비해서 그 정도로 좀 많이 위축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만에서 20만 정도로. 80만에서 20만 한 4분의 1. 네, 4분의 1 정도로 전체적으로. 상하이는 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인원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 넓은 가능성을 그 몇몇 의사결정기구에 있는 지금 보면 굉장히 뭐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들 때문에 이 넓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게 정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노태우 정권에서 북방외교 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들과 다 수교를 했고. 그럼요. 중국과 수교한 것도 1993년부터 이제 김영삼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라면 사실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나? 당연합니다. 예. 오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9차 변론을 하겠다. 예, 추가 18일 오후 2시에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18일 그럼 그때는 뭐 한다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뭐 변호사로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변론 과정에서 이거는 증거 채택이 필요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서증, 그러니까 서류나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현출을 해서 드러내놓고 요거를 증거로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기일이 한번 잡힐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화요일 날 하게 되면 목요일 날 양측의 최후 변론 뭐 2-3시간씩 할 겁니다. 뭐 수백 장의 PPT를 띄워놓고 최후 변론을 하고 재판이 종결되고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열흘 뒤에 변론 종결 후 열흘 뒤에 판결을 하셨거든요. 대략 그 헌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월 말 28일 경에도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변수가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소위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 증인 신청을 오늘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증인을 받아줄 거냐. 만약 받아주면 한기일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날 서증 등에 대한 증거 체부 결정을 위한 심판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변론 하고 그다음에 한 28일경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중대 결심 뭐 이러면서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들 뭐 다 사퇴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그럼 박근혜 때도 그런 전술을 썼거든요. 윤곽근 변호사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요? 중대한 결심이? 아니 뭐 사퇴 말고는 뭐 그 변호인단 사퇴 말고는 변호인단들이 중대한 결심할 수 있는 건 별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변호인단 사퇴를 하면서 과정과 절차가 이미 뭐 편향돼 있다, 결론이 예정돼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국선 변호인 선임해 주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헌법재판소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줄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시간 끌기가 제대로 안 될 거고요. 그쪽이 생각하는 거대로. 예. 박근혜 때도 그렇게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만 했다가 국선 변호인 선임해 줄게라고 했더니 사퇴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그냥 현재 헌재 결정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불과하다. 헌재가 잘 안 받아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뭐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약간 피로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피곤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느냐를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마은혁 후보자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금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8인 체제인데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은 9인 체제로 돼서 이게 탄핵 심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빼고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임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이 심리가 그러니까 변론이 다 종결된다. 제가 예상컨대 가장 빠른 시점 20일인데 예. 20일 날 종결된 이후에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 없이 8인 체제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론 과정을 못 봤으니까 예. 현장을 못 본 사람이 그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그러니까 18일 예. 이전에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밖에 없어요. 예. 월요일 내지는 화요일 오전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한 예. 회피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마은혁 재판관이 그 심리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변론 갱신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까지의 재판을 참여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된 재판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뭐 민사 같은 경우는 자 변론 갱신하겠습니다. 서류 보세요 하면 끝나요. 형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이하게 주요한 내용을 고지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예. 한편으로 보자면 그 전에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는 예. 형사 재판하면서 녹취를 다 듣겠다. 변론 제기를 할 때, 변론 갱신을 할 때 변호인단이 예, 녹취 다 듣겠다 그래서 예. 거기에 7개월을 끈 적도 있습니다. 아, 7개월을 끌었다고요? 그때는 워낙 사실은 재판이 길었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거의 1심 나오는데 6년인가 걸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재판부 바뀌어서 갱신할 때 그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형사 재판의 방식이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의 방식대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 예. 꼭 따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어쨌든 간에 변론 갱신을 하게 되면 한두 길 내지는 한 일주일 정도 더 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빠르면 제 생각에는 2월 말에 예. 심판의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늦으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서 변론 갱신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하면 3월 중순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예.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시간을 끌고 싶으면은 지금까지는 마은혁 우리가 합의한 적 없다.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최상목 대행한테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이 과정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나 가치가 있나 그냥 뭐 그때그때 저는 오대수라고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쪽 오대수라고 부르는데요. 오대수요? 예, 오늘 하루도 대충 수습해. 무슨 논리든 오늘 하루 대충 수습하고 하루 시간 때우면 예. 또 하루가 간다. 그러면 점점 바깥에 있는 소위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선동하고 하면서 대선을 본인들이 유리한 국면에서 치를 수 있다라는 계산. 그래서 하루하루 국민들이 오대수 정당, 오대수 피청구인 윤석열을 보다 보니까 피로합니다. 정말로.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새로운 증언들이 속속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서는 방첩사 관계자들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관련 진술이 나왔는데 네네. 14명을 체포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1그룹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정청래, 박찬대를 체포하고 2그룹은 조국, 김민웅, 뭐 조혜주 등등등을 이제 체포하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홍장원 1차장이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하면서 얘 오염됐다, 뭐 증인이 뭐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다른 곳에서도 지금 14명을 체포하라는 게 계속 증언이 나오잖아요. 증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특전사 쪽에서는 일부러 복명복창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그 특전사 요원들이 일부러 그런 체포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도록 한 지혜로운 대응을 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한두 사람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거를 따지는 거는 정말 그냥 시비 걸기 위한 시비죠. 그렇군요. 오늘 또 이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은 이거는 답변을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지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확인이 된 거라고 보면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헌재 흔들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거는 헌재가 내일 한덕수 총리 등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내일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네. 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탄핵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끌고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소위 그 아스팔트 우파들 저는 반체제 보수라고 부르는데요. 예, 반체제 보수 세력들을 자신들 주변으로 결집시켜서 대선에서 일정한 득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즘 뭐 워낙 그 SNS와 예전 과거의 기록들이 그 이렇게 딱 많이 찾아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얘기 할 때는 2016년에 권성동을 소환해서 보시면 아주 잘 반박해주고 계시다. 예. 뭐 과거의 권성동과 현재의 권성동이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과거의 권성동이 훨씬 똑똑하시고 합리적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뭐 이제 여러 언론 보도로 접한 바로는 조기 대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뭐 한 명씩 고개 드는 순서대로 날아간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뭔지. 예. 이제 불경죄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 얘기하면 불경죄예요. 불경죄인가요? 예. 불경죄인데 근데 지금 보세요.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하거나 또는 대선 출마를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홍준표 시장도 있고 뭐 오세훈 시장도 사실 어젠가 그제 그 국회에 와서 사실상 그 대선 출마와 다름없는 발언들을 쭉 해왔단 말이죠. 뭐 개헌 토론회라든지 개헌 토론회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한동안 대구 떠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홍준표 시장이나 또 뭐 범보수로 묶여 있는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해서 행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쪽 분들이세요. 그쪽 분들이고 뭐 김문수 제가 들은 바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캠프를 꾸렸다. 친박 친윤 중심으로 캠프를 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의도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경죄로 찍히거나 배신자로 찍히면 유승민 꼴 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물밑에 있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발 아래에 이게 물갈퀴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쪽이 국민의힘이다. 아, 그 오리나 예.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는데 발 밑에 예. 물 밑에서 이렇게 발갈퀴즈라는 걸로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예. 가장 분주해요 보니까 그쪽이. 알겠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러 네.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창회 카페에 뭐 음란 사진, 뭐 나체 사진 같은 게 올라온 것이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윤희숙 뭐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세게 하더라고요. 아유, 그게 참 그러면은 뭐 이런 겁니까? 신장식 의원이 가서 밥 먹었던 곳 나중에 알고 보니 부정식품 유통했어. 뭐 상한 8호 뭐 음식 만들었어. 그럼 제가 죄가 있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오대수예요, 오대수. 그러니까 이게 헌법 문영배 재판관이 올린 게 아니라 그 동창들 중에 한 명이 올린 거예요. 저도 동창 카페에 여러 군데 가입돼 있고 예. 동창들 단톡방에도 뭐 가입돼 있고 하는데 그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을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뭐 문영배 재판관이 직접 올렸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냥 오늘 오대수다. 아, 오대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 11일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발의를 했어요. 공동으로. 네네. 이 법을 발의하게 된 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예. 딜레마인데요. 말하자면 전 세계 인권위원회, 제가 이제 소관상임위원회가 그 운영위원회고 거기에 이제 인권위원회가 소관 기관이라서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권위원회법들을 쭉 살펴보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위를 굉장히 탄탄하게 보장을 해놔요. 예. 근데 만약 인권위원들도 반인권적 행위를 하면 어떡하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에 대해서 탄핵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장이든 인권위원이든 책임을 묻는 방식이 없습니다. 독립성이 최고조예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면직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나 김용원, 이충상 뭐 이런 분들이 시스템을 해킹해서 국민들 인권을 지키라고 국가의 예. 폭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 줬더니 그걸 가지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막말을 쏟아내면서도 지위를 보장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이 선을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네.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견제 수단을 좀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아니 인권위원도 탄핵하려고 하냐? 탄핵 중독이냐? 탄핵 이번 기회에 탄핵법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딜레마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선을 찾을 거냐. 예.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또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예.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사안이지 이걸 가지고 내란 옹호하는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의결안을 그 내란 속에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의결을 한 인권위를 무조건 두둔한다? 저는 이거는 또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또 특히 이제 김용원 인권위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하면 헌재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부셔버려야 된다. 부셔버려야 된다. 전두환 노태우도 사회적 약자다. 뭐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지난 월요일 날 인권위원회에서 그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고 하는 안건이 통과된 것만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통과되지
부결된 안건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내란 목적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많이 침해됐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직권조사하고 의견 표명해야 된다는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아,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는 거는 통과되고요. 가결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두루뭉실하게 그 없어져 버린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부당한 명령을 받고 국회에 갔던 군인들의 인권 침해. 이거 직권조사 해야 된다. 심지어는 직권조사 담당자가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에요. 예. 이거는 처음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웬일인지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군인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은 부결시키거나 사라지게 하고 윤석열 인권만 남은 거예요. 예. 윤석열 방어권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가장 목소리를 높인 것은 역시나 내란 문제였는데 김선민 권한대행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당일날 계엄령을 선포해서 내란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서만 보고 있어요. 예. 형사재판도 그렇고. 그런데 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자면 11일 그날 11명의 국무위원들이 예. 모였었잖아요. 국무회의는 뭐 부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꼭 쪽지라고 하는데 그거 그 A4 용지인데 그걸 쪽지라고 부르는 희한한 그 장명법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8자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 계엄 문건에. 그러니까 넘버링이 돼 있는 게 8페이지예요. 예. 1페이지부터 7페이지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8페이지 뒤에는 몇 페이지까지 있었을까요? 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방법을 우리가 합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책임을 그럼 형법선 뒤져갖고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사람을 다 형사 책임을 물을 거냐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규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핵심만 정확하게 형사 책임을 묻고 예. 나머지는 진실을 밝히는 걸 전제로 해서 일정하게 책임을 감면해 줄 거냐라는 등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건 남아공에서도 있었던 일이고요.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즉 진실을 밝히고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어느 부분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화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국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네. 계엄 전날에 김건희 여사 문자를 받았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혹시 계엄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정원장과 사실은 영부인이 그냥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죠. 이례적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기괴하죠, 사실은. 김정숙 여사나 뭐 권양숙 여사가 그 당시에 국정원장하고 뭐 뭔가 문자를 했으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진실의 폭은 사실은 굉장히 좁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외에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때 어떻게 움직였고 또는 더 나아가면 시민들은 그 내란의 밤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계엄을 해제하는데 예. 자기 온몸을 바쳤는가 어떤 마음이 이런 것까지 저는 꼼꼼히 역사적 사실로 기록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 권한대행의 30조 추경 내란 극복 지원금 30만 원 검찰 권력기관 개혁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정치개혁 얘기도 했습니다. 네네. 좀 어떤 부분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좀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뭐 검찰 개혁이 저희 당의 정체성에 가깝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강조 뭐 대선 때 그럼 뭐 할 거냐라는 것과도 연관돼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 헌정수호 세력 때 반헌법 내란 동조 세력들 간에 그 굉장히 강한 그리고 오래갈 예. 내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수호 다수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우주연합군, 예. 키세스 우주연합군. 예, 말하자면 외계인 빼고 다 모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계인 빼고 다 모여야 그 전에 노회찬 대표도 말씀하셨잖아요. 외계인 쳐들어오면 평소에 사이 안 좋아도 일본하고도 손잡는 거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정당들까지 모든 정치 세력들까지 포함을 해서 외계인 빼고 다 모이는 우주연합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정수호를 위해서. 그 부분에서 제도적 장치로는 다당제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이고 예. 포용과 연대의 전략이 폭넓게 필요하다. 이 목표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예. 가장 폭넓은 다수연합이 필요하고 그런 다수연합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다시 쇄빙선의 역할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다수연합 원탁회의를 제안을 했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이번에 조국 대표께서 계셨으면은 네. 조국 대표가 아마 대선에 출마했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지금은 어쨌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그럼 대선 후보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것도 제 주변에서 궁금해하더라고요. 혹시 신장식 의원이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이제 예. 저를 거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저는 뭐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이야기를 저희 당도 곧 뭐 탄핵 결정되는 이 시점을 전후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건데요. 예. 그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역할은 다시 쇄빙선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원탁회의 제안도 그렇고 했던 것이 헌정수호 대연합, 다수자 연합을 만드는 것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겠다. 사실 민주당은 대선 얘기하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예.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쇄빙선 역할, 헌정수호 다수자연합, 키세스 우주연합군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서 판을 짜고 앞장서서 국민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 이제 궁금한 게 대선 후보를 조국혁신당이 낼지 안 낼지 어떻게 같이 논의해서 뭐 할지 이런 게 아직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이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지한 논의의 시간을 저희들이 언제쯤으로 해야 될지 숙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탄핵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네. 그때 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